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에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진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팔로워십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팔로워십이란 뭘까요? 그 전에 리더와 팔로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마 누군가는 조직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누군가는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요. 어찌 보면 서로 다른 개념이기보다는 내가 각자 정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때로는 리더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팔로워이기도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마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팔로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리더는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 정해진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구성원들에게 잘 공유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과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여러 가지 부분들의 사기와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나타난 성과나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만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리더와 늘 함께하는 팔로워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시는 것처럼 조직이 정해진 목표와 그리고 같이 가고자 하는 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기반으로 나에게 주어진 과업을 명확하게 잘 수행하고 이걸 기반으로 정해진 성과를 명확하게 잘 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조직 안에서 팔로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리더와 팔로워를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리더와 팔로워를 동일한 개념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과거의 리더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리더십,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었고 팔로워는 리더가 시키는 것만 그대로 잘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팔로워라고 이야기했다면 현재는 팔로워와 리더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조직 안에서 서로 빠른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영향력을 잘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해지다 보니 각자 각자의 별개의 역할이기보다는 서로서로 상호작용, 서로서로 영향력을 잘 발휘하는 즉 파트너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팔로우십의 화두가 됐습니다. 시키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성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조직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업을 기반으로 성과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팔로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팔로워십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주도성과 책임감입니다. 어찌 보면 팔로워십의 전체를 하나로 축약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도성과 책임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키는 것만 잘하는 수동형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성을 가지고 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무언가를 고민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팔로워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직 안에서 리더와 팔로워는 상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상호 공유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받는지 잠깐 살펴보면 리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도출하고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팔로워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팔로워는 정해진 방향에 맞추어서 실행을 하고 그것들을 하는 과정들 안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리더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 협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십은 어떤 특정 직급이나 직책만의 태도가 아니라 때로는 리더, 팀장님도 임원들도 방향을 실행을 할 때에는 팔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원활하게 잘 영향력을 맞추어서 상호작용을 잘 해야 조직은 성과를 만들 수 있고 그 조직은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주도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팔로워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팔로워십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정리하고 오류를 조금 줄여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팔로우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시키는 것만 잘 하면 됐었고요. 리더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는 게 좋은
팔로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고 공유만 잘하고요. 내 것만 잘하는 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좋은 팔로워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잘 고민해 주셔야 될 바람직한 팔로워십의 방향은 시키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도성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리더의 말에 무조건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리더의 이야기에 잘못된 오류가 발견이 됐을 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나의 의견을 건강하게 잘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제가 생기면 정확하게 보고하고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대안도 고민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죠. 내 업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업무와 연결된 수많은 관계와 협업부서와 많은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아마 좋은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주도적 팔로워십은 단순하게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조직 안에서 리더와 조화를 이루고 나의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태도와 능력을 잘 발휘하는 걸 주도적 팔로워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나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리더를 이해하고 때로는 건설적인 피드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에게 왔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도적 팔로워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팔로워로서 우리가 조직 안에서 해 주셔야 될 핵심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두 번째는 책임 있게 실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필요한 의견과 대안을 잘 제시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걸 기반으로 조직의 여러 관계와 업무를 연결하고 협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팔로의 핵심 역할인 목표 이해입니다. 시키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도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무언가의 결과물을 만들고 이를 추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이걸 내가 왜 하는가, 이 업무의 목적성이 무엇이고, 이걸 지시한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걸 기반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다양한 부분들의 왜라는 것들, 목표, 목적성,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업무 하시다 보면 요즘 3요라고 하는 질문들 많이 하시죠? 아마 내가 해본 적도 있으실 거고 어딘가에서 한번 들어본 적도 있으실 텐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아마 내가 해본 적도 있으실 거고 들어본 적도 있으실 텐데 업무하시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왜 하나요? 하기 싫어서요? 뭐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살펴보면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일을 행하는 과정들 안에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상사는, 리더는 이 업무를 지시한 후에 나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가? 왜 이것들을 지시했을까? 하다못해 보고서를 쓰더라도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상사가 원하는 결과물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 부분들을 축약해서 원페이지로 내일 오전까지 달라고 했을까?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요즘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이걸 왜요?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사실은 조금 다르게 적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내 위주로 조금 생각하다 보니 뭔가 이걸 왜라는 부분들을 목적성이나 방향성 말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이걸 더 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러한 방향 쪽으로만 가져가고 있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직 안에서 팔로워로서의 조금 더 바람직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야 될 때는 하자.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과정들 안에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목적성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팔로워로서 첫 번째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작입니다. 자,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 일의 업무에 대해서 혹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이걸 지시한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명확한 방향성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있어서 질문을 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이거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돼요? 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자라는 것들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걸 왜 하고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토론하고 소통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보다 나은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질문하고 물어보는 게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발휘하는 결과물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질문 아마 하실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이 보고서를 수정하는 목적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혹은 상대방에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리고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고 내가 이해하기에는 A안 말고 B안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계되어 있는 혹은 이것들을 지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방향성을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질문을 해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목표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상대방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버전 1, 2, 3, 4로 계속적으로 가지 않으려면 한 번에 명확하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흔히 "개떡같이 말해도 예전에 뭐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돌아오는 대답도 사실은 정확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보고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뭐 일정이 미뤄질 수 있죠. 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럼 "팀장님 원래 제가 내일까지 요 보고서 드리기로 했는데요. 일정을 조금 미룰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나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서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팀장님 요청 주신 문서 내일 오후 중에 업데이트될 데이터도 포함을 하면 최근 트렌드가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까지 살핀 후에 모레 오후 2 시까지 문서를 전달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이걸 왜 미뤄졌고 언제까지 정확하게 드리겠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봐야 상대방이 내 고민의 맥락과 질문을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헤아리는 것들을 우리가 팔로워서 해 주셔야 될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언제까지 해요? 어떻게 해요?" 보다는 뭔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과정들 안에서 조언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다는 리더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에게 목적성이나 방향성에 맞추어서 무언가 조언이나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자문을 줄 수 있다면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제가 파악하기에는 A와 B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둘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나을까요?" 라고 해서 의견을 구하는 거랑 단순하게 "알려주세요."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다는 고민을 떠넘기는 형태의 질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판단했을 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형태로 무언가 의견을 구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명확하게 목표에 맞추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는 이러한 질문을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역할은 책임 있게 실행하자라는 건데요. 내 것만 다 하면 끝. 메일 발송했으니까 그쪽에서 확인 안 한 그쪽이 잘못이죠. 저는 모르겠는데요." 라는 것들이 아니라 내 일의 책임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결과물이 완료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책임 있게 실행하는 팔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직은 단순하게 내 일만 끝내는 걸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죠. 뭐 대부분의 조직이 그러하겠지만
뭐 최종적인 부분은 고객이 있지만 그 과정들 안에서 영업, 뭐 CS 여러 부서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 각각의 지원 부서들의 역할들이 다 다를 텐데 또 이걸 토대로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각각의 조직 안에서 개개인의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잘 모여서 최종적으로 이 조직 안에서 서로서로 공유가 되고 이 결과에 대한 것들이 같이 하나로 시너지가 잘 모아져서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원하는 우리 회사의 고객들 혹은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대하는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내 일이 아니니까라는 것들이 아니라 내 일이 어디에까지 영향력을 줄까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고민하고 저는 몰라서 못했는데요. 혹은 저는 이렇게 보냈으니까 끝이 그쪽에서 안 하셨잖아요. 라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영향이 있고 어디까지 마무리를 됐고 확인이 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끝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피고 이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제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했는데요." 라는 이야기들. 모르면 못할 수 있죠. 다만 몰라서 안 한 거랑 해본 적이 없어서 제외한 거와 그리고 모르지만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방치하는 것들은 무책임한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는 몰라서 내 업무에서 여기서 스톱.' 이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유관되어 있는 다른 부서 혹은 최종적으로 이걸 기다리고 있는 고객이나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불편함이나 컴플레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내 일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주고 내가 여기서 멈추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까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다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한 경우에 나의 의견도 잘 제시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단순하게 "아 네 알겠습니다." 혹은 "안 됩니다. 모릅니다."가 아니라 조금 더 설득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청하신 내용은 오늘 안으로 반영 가능하다면 현재 상황들을 명확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감정이 섞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상되는 영향력, 리스크나 예상되는 방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다만 제가 바로 변경을 하면 기존 결과와 비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대안이나 해결책, 우선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변경된 기준과 결과를 별도로 제시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가 주셔야지 그건 저희 바빠서 안 되는데요. 못 하는데요. 그렇게 변경하면 저희가 맞추기가 어렵죠."라고 하면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내 의견의 설득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건강하게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잘 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3 단계 팩트, 현재 가능한 상황, 현재 상황, 그리고 이걸 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이나 리스크,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나의 의견은 이러이러합니다."라는 대안이나 해결책을 명확하게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서로 이해와 설득을 토대로 해서 조직 안에서 우리는 팔로워로서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업무를 각자 잘 연결하고 협업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책임감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거 전달 드렸잖아요. 메일로 전달 드렸고 이거 전달 드렸으니까 내 일은 끝이 아니라 조직의 모든 업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전달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전달하는 과정들 안에서도 그 부서에서 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정리해서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부서에서 내가 전달한 유관 부서, 협업 부서에서 내가 보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후속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내일은 조직 안에서 내 일과 남의 일이 아니라 조직이 공통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 주셔야 되는, 즉 조직 안에서 내 일과 다른 부서, 다른 동료의 일이 합쳐져서 이걸 토대로 협업을 토대로 시너지, 그리고 이걸 시너지를 토대로 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은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누군가도 이걸 연결해서 협업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인 성과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적시에 공유하고 상대 부서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업무를 설명하고 전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책임 소재, 제가 한 거 아닌데요가 아니라 해결책을 위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다리를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시너지를 잘 만들어내 주시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네 가지 역할 학습하신 걸 기반으로 해서 주도적 팔로우십을 잘 발휘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짧은 사례를 한번 볼까요? 팀장님이 내일 오전까지 고객사 보고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기본 자료는 대부분 정리됐는데 타 부서에서 받아야 할 최신 매출 수치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담당자라면 팀장님에게 어떻게 보고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저쪽 부서에서 아직 자료가 안 넘어와 가지고요. 못하고 있어요. 좀 딜레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전달하는 것도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주도성을 발휘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저 부서에서 자료를 안 줘서 저희 못했어요. 그냥 원인만 전달하게 되면 거기서 끝. 업무를 멈추게 되겠죠. 자료가 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그러면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딜레이겠죠. 그럼 다음 연결되는 유관부서나 다음 작업까지도 사실은 멈춤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주도성을 발휘해 본다라고 한다면 보고서의 기본 내용을 제가 정리했고 매출 수치를 확인 중인데요. 오후 3 시까지 전달 요청을 했는데 늦어질 경우엔 기존 수치로 1차 작성 후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3 단계 화법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안 돼요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유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보고서는 정리했고 매출 수치까지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영향력보다는 언제까지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늦어질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대안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리더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알아서 해 주세요가 아니라 대안까지 그래서 의사결정을 리더가 할 수 있도록 해결에 같이 참여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주도적 팔로워십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아마 모두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혹여 나도 모르게 그냥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기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모습을 조금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직 안에서 조금 더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팔로워십을 잘 발휘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팔로워십의 핵심 역할 정리해서 보면 크게 네 가지였죠. 조직의 방향성,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래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같이 가는, 그리고 이것들을 수행해 나아가는 과정들 안에서 보다 책임 있게 역할의 실행을 끝까지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 설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을 잘 개진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직 안에서 내 업무만이 끝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무까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의 업무의 영향력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협업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죠.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팔로워스의 핵심 역할 네 가지 기억하시면서 보다 나은, 지금보다 더 나은 주도적인 팔로워 역할을 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주도적 팔로워십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